네, 5월 20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를 지나섰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시황이 어떻게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시장은 좀 줄곧 지루한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59포인트가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1985.22로 시장이 조금만 좀 받쳐준다라면 2000선 회복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주체별 매매 동향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739억 원 정도 오늘 사주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수매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중기적으로 내다보면은 무난하게 2000선 안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스닥 1.27포인트가 오르면서 567.33으로 장을 마쳤고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역시 코스닥에서 더 많이 샀네요. 한 255억으로 그 매수폭이 커졌습니다. 환율은 0.3원 소폭 오르면서 1116.7원이네요. 네, 이번 주 증시 전망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지원 센터장님을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부분과 코스피 전망 부탁드리죠. 예, 이번 주에 큰 뉴스는 없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일본이 22일 날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엔화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3일에는 미국 중앙은행 FOMC에서 4월 중 통화정책 결정했던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는 출구 전략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로 위원들 간에 깊게 논의가 됐었는지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종합주가지수 예상 밴드는 1970에서 20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크게 봐서 2000포인트를 전후한 박스권 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엔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엔화가 4년 7개월 만에 달러당 102엔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일본 국채가 위험자산이 됐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가도 수입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된 전망을 들려주시죠. 장기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은 일본이 막대한 국채를 안고 일본 국채가 위험해질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위험이 현재화하려면은 실패했을 경우에 2, 3년 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가 그 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당장 신용 강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위험자산으로서 국채가 분류되기보다는 미일 간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최근에 엇갈리면서 나타난 현상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주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일본 BOJ 회의에서 이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지 여부인데요. 그에 대한 전망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4월 중에 일본의 양적 질적 금융 완화 정책의 개요가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초기라고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적 완화 정책의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이미 정책의 암묵적인 중심 타겟인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서면서 1차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더 상승하게 되면은 수입 물가 또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을 거꾸로 이제 부작용이 커지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먼저 내려주셨습니다. 자, 달러 강세와 함께 엔저 현상으로 우리 국내 수출업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엔이 약세를 보이는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 이후에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반면에 일본은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을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은 출구 전략을 하면은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시장이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일본의 양적 완화가 된다는 것은 계속될 거라는 것은 엔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출구 전략을 당장 미국이 성급히 집행할 이유도 없겠거니와 명백히 내년도 중반 정도에 가야 실업률 목표로 하는 6.5% 실업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의 일종의 합리적 기대가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는 한국 수출의 플러스, 또 엔 약세는 한국 수출의 마이너스. 그럼 어느 쪽을 편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환율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 미국이나 일본의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또 그것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가 중심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미국 경기는 하반기로 가면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은 중국이 현재 고정 투자 제약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국의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유로존이 6분기 연속 경제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발표될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으로 이어질지 어떤 전망을 내리십니까? 부진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나타난 체감 경기 악화, 그리고 신용위험 잔존, 이런 상태를 감안해 보면은 유로존의 경기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하반기로 가면은 이런 부진의 정도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일 거다. 그리스 재정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또 재정 긴축이 완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유로존의 경기 후퇴는 하반기에 다소 완화되는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영내 위험이나 수요 부진 이런 걸 감안할 때 프랑스와 같은 유로존의 핵심 국가들도 이러한 위험은 여전히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시장의 관심이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옮겨지면서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이게 다시금 좀 회복될 수 있을런지 투심 자체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부진한 기간에 코스닥이 홀로 독주를 했는데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금년 중에 짧게 보면은 소외됐던 코스피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 길게 보면은 지난 4년간 코스닥 시장은 지수대가 450에서 550포인트대 4년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지난 4년 정도에, 올해는 부진했습니다만은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추세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유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더 많이 소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코스닥의 퍼포먼스는 올해 계속 양호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관심 종목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반도체하고 통신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선진국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통신 같은 경우에는 금분기부터 마케팅 비용 감소, 그리고 또 LTE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객 단가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김지환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가 4.3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0.2%가 빠지면서 1982.43으로 마쳤죠.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사들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역시 오늘 1.26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567.32포인트로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로 수급적인 면의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근 멘토가 보다 상세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이라면요? 예, 오늘 코스피가 1982포인트 0.2%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 소폭 상승 출발해서 좀 음봉을 맞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도 좀 큰 변동 없이 외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됐습니다만 강보합권 정도의 그러한 흐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567포인트. 하지만 역시 이제 그 장기간 동안의 4년간의 박스권을 넘어선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상단에서 머물러 주고 있는 여전히 좀 코스닥의 강세 부분 좀 진행 중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오늘 한 89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기관에서 1,400억 정도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외인들의 이러한 매도의 기조, 그동안 이제 지속했던 매도의 기조가 약간은 좀 완화되는 그러한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의 기조가 근데 완화된다 이렇게 정도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수로 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제 선물 쪽에서의 이러한 또 지속성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5월 9일 날 금액적으로 지금 수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으로 좀 보면 10,000계약 이상을 매수를 했었죠. 5월 9일 날. 11,000계약.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12,000계약 매도를 하고, 5,000계약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3,000계약 매도를 하고, 매도하고 계속 하루하루 매도를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 쪽에서의 매수에 대한 지속성,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코스피 쪽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에 그러한 흐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지금 코스피 쪽이 오히려 코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 코스피가 쉬는 구간에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독주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맞춰주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는 또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러한 코스피 쪽에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1900선에 근접한 이후에 저가 매수의 유입이 좀 줄과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낙폭까지 한 종목들의 그런 반등의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흐름과 또 국내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한 부분, 글로벌 부양 기조에 맞춰서 금리 뒤늦게라도 우리도 금리를 인하한 부분,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의 영향 부분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우려 부분이 좀 완화가 돼가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코스피 쪽에 상대적인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코스피 쪽이 추세적인 상승이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2천을 안착되는 이 이후에 그 부분은 논할 얘기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좀 수급을 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 오늘 외인들의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운수 장비, 건설, 통신 이러한 섹터들을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오늘 외인들의 매수한 그러한 섹터들이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반등과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코스피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이쪽에서 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즉 IT 쪽 그리고 화학, 운수장비, 자동차 쪽이죠. 최근에 엔화가 지금 100엔을 넘어섰습니다만 오히려 자동차 종목들의 주가들은 최근에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었고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도 최근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개별적인 그러한 좀 특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업종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쪽을 필두로 해서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좀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인 그러한 흐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이 중에서 물론 이제 종목을 잘 뭐 IT 쪽에서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만 원이 넘어섰죠. 오늘 같은 경우 3만 원 넘어선 흐름이죠. 이러한 뭐 종목별로 잘 선정을 하신다면 좋은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는 역시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기에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한번 보면 최근에 지금 오늘 지금 코스피 쪽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1900선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 구간, 2000포인트까지의 그러한 반등 구간에 좀 들어선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코스닥 쪽과의 어떤 상대적인 그동안 강했던 코스닥 쪽이 상대적인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고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코스닥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보다는 또 약간 변동성이 적고 좀 답답함을 느끼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꺾이는 흐름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좀 반대적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코스닥 쪽도 분명히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로 해서 좀 압축되고 슬림화되고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잘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선별을 잘 하신다면 좋은 종목을 잘 또 선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IT 부품 쪽 선별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은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쪽도 분명히 산업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계속 부각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이제 실적과 좀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충분히 코스닥 쪽의 시장의 강세는 여전히 뭐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더 코스피 쪽보다는 더 변동성이 큰 상승에 더 탄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잘 옥석을 잘 가려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2014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일단 쌍용차, 자동차 쪽에서 쌍용차 그리고 한국 타이어 그리고 NC소프트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쌍용차, 아까도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최근에 뭐 가장 또 많이들 고민을 하는 섹터죠. 앞으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단기적인 좀 반등으로 그칠 것인지 뭐 이러한 관심 구간인데, 일단 쌍용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좀 다른 흐름이죠. 물론 이제 2011년도에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나서 정상화돼가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적자 부분 지금 정상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사실은 올라왔습니다. 5,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요. 트레이딩이 가능한 뭐 투자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거래가 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뭐 추가 변동성을 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많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좀 능하지 못한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 흑자 전환, 흑자 전망 이렇게 좀 회사 측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현재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가 좀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러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분히 좀 기술적인 그러한 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현재 지금 쌍용차의 오늘 수급을 좀 보면 역시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뭐 한 3일 정도 기관의 매수도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변동은 가능하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자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보고 이제 보자면 앞으로 이제 조정 시에 안정화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판매량 부분을 직접적으로 좀 확인하고 오늘 오른 부분도 이제 판매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전망, 기대 이런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현 구간에서는 뭐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박스 트레이딩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여전히 좀 관심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역시 이제 화학업종에 속하지만 이쪽도 이제 자동차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타이어 쪽의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국 타이어, 뭐
넥센타이어 다들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인데요.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거래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차트 부분도 그렇고 예쁘게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형성이 됐지만 오히려 내일 충분히 더 시가 공략도 가능한 이러한 종목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오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좀 윗꼬리가 형성이 됐지만 외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연기금의 매수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다만 이 기관 이제 보험이라든가 투신 쪽에서는 좀 매도가 좀 나온 모습입니다. 외인들이나 연기금 이러한 매수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주봉상에서도 이 상당 부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 쪽,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런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수요의 증가적인 부분, 코스피 쪽 아까 제가 시장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속성을 좀 논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조금은 지속성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실적이 근데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한 6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NC소프트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고 어느새 이제 완만한 이런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길드워 현재 지금 중국에서 테스트 진행 중인데 상당히 지금 결과가 좀 좋은 결과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흥행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NC소프트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주 원인이라고 보면 이제 모바일 게임 부분, 물론 지분 관련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모바일 게임 부분 강화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좀 신성장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는 지금 또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 평선에서 딱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약간의 좀 매물도 맞게 되고 이러한 현상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아직까지도 바닥 국면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보면 오늘도 좀 기관이 매수를 좀 해줬고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충분히 장기 평선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하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한 20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 손절가를 대신에 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16만 원대까지도 다시 조정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정도는 한 17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그런 트레이딩도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이 세 종목, 상용차, 한국타이어, NC소프트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간혹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추천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쌍용차와 한국타이어 오늘장 특징주로 이제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용준 과장, 임형식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부터 화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해서요. 최용준 과장은 분할 매수 접근을 낙폭 과대주와 실적주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은 심택을 말했고요. 임영식 전문가는 2분기 실적주에 주목하자 환율 상승 수혜주 SK 하이닉스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먼저 분할 매수 접근을 말씀하신 최 과장님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시장 흐름이 조금 만만치는 않은 흐름인데요. 또 이번에도 2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매물로 인해서 좀 빠졌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의 움직임이랑 좀 틀린 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투신권에서 나왔던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매매 동향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여전히 매수를 한 상황인데 기관 쪽에서 매물을 상당히 보면 투신권이랑 이제 금융투자가 증권 쪽입니다. 저에서도 많이 팔았던 부분들이고 연계공에서 샀던 부분들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대별 흐름 보고 나서도 이제 초반에 많이 팔았던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샀던 흐름들이 이어져 갔다라는 흐름들은 조금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면 한 0.2% 정도 올랐는데요. 월봉상 이제 코스닥 차트 흐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장기 박스권을 조금 깰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동안의 박스권이 이었던 550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 선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종목 간에 이제 순환매 흐름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어느 이제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가시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부분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지금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자금이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흥국 펀드 쪽으로 특히 3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는 자금이 들어왔지만 신흥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달, 4월달은 일부 이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5월달 들어서는 다시 순매수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엔달러 환율이 이제 100엔을 돌파한 이후에 좀 둔화되긴 했지만 추가적인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외 교역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이제 선행지수 흐름 보게 되면 한국 시장 여전히 엔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제 둔화됐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흐름은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자동차 관련들이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낙폭 가대해서 좀 올라왔던 흐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강한 흐름을 가긴 쉽지 않은 흐름들이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내수주들 아직까지 꺾인 흐름들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오늘도 보면 뭐 통신 관련주도 올라오긴 했지만 하락했다 올라왔던 흐름들로 연출이 됐던 흐름들이고요. 여전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IT 관련주들 흐름도 이어지는데 그 외에 이제 화학 관련주들 흐름 보시면 이제 뭐 금호석유라든지 화학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업종이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주사 흐름들, 뭐 SK라든지 LG 이제 오늘은 조금 상승했다가 조금 상승분이 반납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계속 이제 막폭 가되었던 업종들 중에서 이제 화학 철강 업종 이외에 또 이제 지주사 쪽으로도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크게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1,000원 정도 빠져서 149만 7천원 선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외국인들 소폭 매도했었고요. 연기금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를 하시되 업종을 분산을 하시면서 코스닥이 지나치게 치우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종목을 슬림화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주택 관련 지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수요일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엔화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이번 주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2분기 실적주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이명수 전문가는 준비하셨네요. 네, 최근 들어서 여전히 상당히 불확실하고요. 어려운 장세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현재 국내적으로 매크로 변수가 좀 다소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요인이 지난주 주말에 발표되었던 미국과 유럽 쪽에서 소비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수출 동향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지표도 개선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즉 유럽의 경우에도 일단은 대규모 돈풀기에 따른 그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라든가 기타 굵직한 이러한
지표들이 좀 더 개선되어야지만 확실한 그러한 뭔가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제공되어야 될 텐데 그나마 세계 경제를 발목을 잡았던 유럽에서 소비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즉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신흥국가의 일부 통화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의 경우에도 한 1115원, 16원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달러 강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엔화 약세에 따른 뭐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그 금일 같은 경우 일부 다시 중국 관련 이쪽 카지노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위안화 강세에 따른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해외 투자은행들이 금값이라든가 원자재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금값이 1,000불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미국에 있는 블랙스톤이라든가 칼라이라는 이쪽 사모펀드 회사들이 아프리카의 SOC라든가 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서히 양적 완화 축소, 그 다음에 향후 유동성 회수에 따른 그러한 조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실물 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세계 투자 자금이 긍정적으로 실물 자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럽 쪽에서 소비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건실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면은 반사적으로 엔화 약세에 따른 그런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낙폭 과대주와 실적주에 주목을 하자고요. 예, 이제 몇 주째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시장이 6월 달에 이제 뱅가드 관련 물량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지금 낙폭 과대 관점 그리고 실적주 관점을 유지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이 오늘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시면 이제 1분기 실적 이제 발표 나와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향 조정폭이 컸던 점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제 2, 4분기 이후에 지금 1년 이상 지속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1, 4분기, 2, 4분기 좀 흐름 보면 거진 마무리 국면이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도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 지금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 유입분은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분기점 흐름이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일본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의견들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낙폭과대 업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있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많이 안 빠지면서 다시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진 흐름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주가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갈 때 주가가 바닥 확인 이후에 올라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향후 종목 흐름을 보실 때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종목들 세 가지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중된 종목들 이제 많이 빠졌던 업종이든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업종들이 이제 지난주 말부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많이 마른 업종들 중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실망 매물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휘비추라는 업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휘비추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5월 8일까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다가 실적 부분들이 이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아주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16일 같은 경우 강한 이제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많이 올랐던 업종들이 실적 발표가 됐던 부분이 예상치보다 적은 부분이 어느 정도 폭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선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2분기, 3, 4분기 이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쪽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시고요. 그리고 향후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 가능성이 큰 업종들,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많이 부각이 되는 업종들은 언제 이제 분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 흐름들이 유동성 장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신흥국 펀드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펀드 쪽으로 많이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 아시아 퍼시픽, 뭐 일본 시장이 아직까지 편입 비율이 많긴 하지만 그 아시아 퍼시픽 시장으로도 시장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은 조금 접근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여전히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도 흐름들도 다시 주가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인데요. 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물론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지만 2분기 이후에 좀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예상치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치화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고 예상치에 됐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약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던 업종들은 이제 3, 4분기 들어서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이제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 위주로 분할해서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박근혜 관련 정보 테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 관련 업종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업종들 많이 못 오른 업종 중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들,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 과대주, 실적주 여전히 접근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그 금일 뭐 상승 흐름을 보면은 자동차 섹터가 금일 모처럼 만에 그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기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반등 배경 요인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환율 그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미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자동차 관련주 금일 선전을 했고, IT 섹터는 뭐 혼조 국면을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IT 섹터의 그 후발주주였던 뭐 SDI가 금일 뭐 소폭 반등을 보였는데 이러한 요인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위안화도 그 최근에 상당히 뭐 추세적으로 강세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뭐 카지노 관련주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전부 금일 뭐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그런 강세 국면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위안화 강세가 나타난다면은 중국 여행객의 그런 그 방한 효과로 인해서 이들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실적 부진에 따른 그러한 그 영향들은 충분히 뭐 반영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주회사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강한 반등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LG 쪽에서는 뭐 LG화학의 발목을 잡았고요. SK그룹의 경우는 뭐 SK이노베이션, 비상상장인 그 SK건설, 두산은 뭐 두산건설이 최근에 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뭐 턴어라운드 이러한 것들이 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현대하이스코어가 금일 반등이 나타났는데 반등치고는 최근에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이러한 요인은 역시 당진공장 그 증설에 따른 효과,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 이러한 요인들이 아우러지면서 이미 그 1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최악의 상황이 반영된 종목군들 반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 뭐 호텔신라가 리모델링 완료 이후 다시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역시 뭐 환율과 그 다음에 2분기 이후 실적 개선,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타이어 섹터에 대해서 뭐 긍정적 소식이 나타나고 있죠. 업황 개선에 따른 그러한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무적인 것은 유럽 쪽에서 수요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재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그 타이어 섹터뿐만 아니라 수출 관련 여러 섹터 업종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좀 그 의미 있는 그리고 기조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타이어 섹터의 경우 그 앞으로 추가 상승 강도는 기업들의 종목별로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에서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 추세 강도는 뭐 달라지겠지만 고무적인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섹터 업종을 불문하고 유럽 쪽에서 수요가 개선되고 중국 쪽에서 재고가 감소되면서 다시 한번 뭐 제조업 지표가 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쪽에 그 소식들이 나온다면은 금일 기관 쪽에서 뭐 매물 압박으로 인해서 일부 뭐 차익 매물이 나타났지만은 시장 전체는 긍정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엇갈린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변동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조적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기술적 분석상 뭐 박스권을 돌파한다든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한다든가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금일 같은 경우 일부 그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에서 일단은 수정을 턴해서 외국인 수급 개선 종목에 일단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심택이네요. 네, 오늘 제가 심택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심택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흐름 보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반기 지금 이제 2, 4분기 이후에 3, 4분기, 4, 4분기 쪽으로 흐름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먼저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 업종들도 뭐 AP 시스템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름폭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워닝 IPS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 장비 업종들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업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부품주 위주로도 한 차례 돌아올 수 있는 매기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심택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심택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뭐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예상치보다 적착폭이 커졌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실적이 4, 4분기 때 반영되지 않았던 실적이 1, 4분기에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 부분이 낙폭이 커졌다는 그런 측면들을 작용을 하시고요.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분기는 적자가 났던 흐름들이고 2분기에 어느 정도 흑자 전환 이제 보합선에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 전망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반도체 부품주들은 좀 하반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선침의 관점에서 오늘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심택 같은 경우 일부 매수를 접근하시되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는 마시고요. 일부 이제 소폭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10배 퍼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하인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 선주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차트 흐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조금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는 한 8,000원 선으로 잡았습니다. 8,000원이 전에 상승했던 초액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게 되시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 이후에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이제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좀 잡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명수 전문가님께서는 또 SK 하이닉스를 오늘 추천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의 경우 뭐 최근에 그 중국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모바일 D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과 함께 일단은 뭐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엘피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합병하면서 낸드 플래시 그 2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성장 국면을 이루어지려면 이쪽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낸드 플래시에 대한 추가적인 설비 투자 금액이 그 발표되면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기관 물량 소화 과정으로 인해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됐는데 금일 그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손절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29,0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좀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블록딜 가격이 29,000원대 전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00원대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주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SK 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011년도 고점 약 35,000원대를 향한 그러한 주가 회복 과정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1,000원대, 2,000원대에서 진통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난히 35,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심택과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 이어가야죠. 추가 정님은 인프라웨어, 이 상승세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지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 이제 15,000원 선 한 차례 넘었다가 좀 빠졌던 상황인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일시적으로 밀린 흐름이 연출이 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흐름 때문에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프라웨어 14,900원 마감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나왔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추가적으로 접근하셔서 무난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뭐 일부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이제 16,000선까지는 좀 보셔도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도 상승세이네요. 네, 다시 한번 매물 충격 압박을 벗어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는 소폭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연속 이틀 동안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인 수급 개선에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관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겠고요. 두 번째는 위안화 강세 효과가 현재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라다이스는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물량이 포트에 담는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파라다이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고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25,000원대 전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24,000원대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을 다시 이탈할 시에는 기간 조정 내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한 3만 원대를 향한 그런 상승 흐름을 목표에 두고 시장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지난 추천 종목 두 종목 모두 현재 상승세입니다. 오늘 드린 종목까지 네 종목 모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용준 과장, 이명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20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